네, 안녕하세요. 탁튜브 김탁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반갑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오늘 조선주들이 굉장히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지?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조선주 업데이트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깊이 있는 어떤 내용보다는 조선주의 어떤 급등 이유와 그다음에 간단하게 어떤 전망을 간단히 터치하고요. 추후에 제가 그 조선주 관련해서 그 깊은 좀 깊이 있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종목은 투자 권고, 리딩의 목적이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 종목 관련 질의를 해주시면요.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현대중공업이 17%가 올랐습니다. 17%. 네. 어마어마하죠. 그죠? 시총이 10조가 넘는 회사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시총이 18조를 돌파했네요. 그 최근에 제가 조선업 관련 영상을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 이제 조선업 관련 스터디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때 좀 깊이 있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걸 보신 분들은 이제 내용을 나름 지금 조선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나름 조금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만약에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서 오늘 영상을 간단히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포조선도 지금 오늘 거의 17% 가까이 16% 정도 올라가면서 네, 미포도 미포는 오늘 한 10% 올랐죠. 10% 올랐고 주간으로 16%고요. 지난번 2022년 고점 수준까지 왔네요. 지금 시총이 4.5조를 기록하면서요. 네. 자, 이렇게 올랐고 미포조선 분기로 봐도 지금 두 분기 만에 지난번 거의 6만 원에서 지금 11만 원까지 올랐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어제 실적이 발표됐어요, 장중에. 어제 한국조선해양도 발표됐고, 현대중공업도 발표됐고, 미포도 발표됐는데, 어제는 시장이 좀 좋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다가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잘 뜯어보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제가 사실 그동안도 조선주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고,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대중공업 실적만 잠깐 볼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요거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적이 2분기에 3.8조 나왔습니다. 매출이 3.8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1,900억, 순이익이 1,500억, 영업이익률이 5%. 참 여러분들 조선주를 최근 한 2, 3년만 보신 분들은 아마 2020년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조선주가 이렇게 영업이익률 5%낸 거를 정말 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마진이 이렇게 5% 나왔고요. 1분기에 불과 200억으로 거의 BEP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고 작년 2분기에 비교하면 작년 2분기도 600억. 네, 매출도 3조밖에 안 됐었고요. 마진도 한 2%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5%, 2, 5% 정도의 마진을 냈다라는 거고 컨센이 중요하겠죠. 컨센이 3.2조에 1,000억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컨센 대비 70% 이상 잘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좋은 주가로 화답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나? 왜 이렇게 잘 나왔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PQC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모든 그 실적을 따질 때 PQC 그죠? 네, 가격과 물량과 그다음에 코스트 원가잖아요. 네, 자 그거 보면 P와 Q가 이제 합쳐서 매출이 되는 거고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원가를 빼면 이게 이제 GP 매출 원가가 돼요. 매출 총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 P 이게 신조성가인데요. 거의 2007년도에 빅사이클, 2008년도에 196 정도였을 겁니다. 196. 거의 여기에 근접해 있죠. 그래서 한 몇 포인트만 더 오르면 성과가 신조성과를 뚫을 것 같고요. 신조성과의 새로운 랠리를 시작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 과거에 신조성과의 이 고점을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럼 고점을 뚫는 게 어떤 의미냐? 바로 선가. 네, 조선사한테는 P죠, P. 가격.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클락슨 인덱스는 결국엔 이 성과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이 성과들의 합인데 보세요. LNG는 2021년도 이쯤에 거의 지금 한 2억 달러, 2억 달러를 묻혔는데 지금 거의 2.5억 달러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도 이때 보면은 네 1억 달러 초반 1.2억 달러에서 지금 보면은 거의 1.7억 달러. 네 이거는 25% 상승, 요거는 거의 30% 상승.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MR 탱커, 네 MR 탱커 볼까요? MR 탱커도 2021년도에 이게 현대미포의 주력 선종입니다. 21년도에 불과 3천만 불 초반, 그죠? 3천만 불 초반이었는데 지금 보세요. 5천만 불까지 올랐습니다.
35% 상승.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도체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보면 반도체가 과거에 D램 레거시에서 HBM으로 가면서 거의 ASP가 뭐 30%에서 40%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이닉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어제 5조 정도 실적이 5조 이상 실적이 나왔는데 조선사들의 이 성과 오름폭을 보면요.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P만 좋아지면 뭐하냐? Q는 어떻게 할래? Q. 자, Q는 어떨까? 지금 Q 볼게요. Q는 결국에는 수주겠죠, 수주. 그죠? 수주 잔량을 보면 올해 2024년도에 수주 목표랑 달성률을 볼까요? 현대중공업의 수주 목표는 올해 72억 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62억 불이라고 적혀 있지만 요거는 6월 말 기준입니다. 최근 7월 달에 80억 불이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100% 초과 달성했고 HD 현대미포는 31억 불이 목표였는데 지금 거의 50억 불에 육박하고 있고요. 현대사무도 당연히 지금 32억 불이 목표였는데 지금 50억 불이 넘어왔습니다. 전부 다 이미 상반기가 이제 막 끝났는데 100% 이상 초과 달성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이제 선별 수주를 해도 된다는 거겠죠. 선별 수주라는 개념 뭡니까? 선별. 우리가 많이 듣는 선별 수주는 고가만 하겠다는 겁니다. 고가 수주만 하겠다는 거예요. 고가. 피가 더 올라가겠죠. 그죠? 지금 조선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죠? 셀러 마켓. 셀러 마켓. 셀러 마켓이 된 겁니다. 완벽한 셀러 마켓이. 자,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왔고, 그러면 하반기 실적은 어떻고, 2025, 26년 실적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자, 2024년도 2분기, 2024년도 이제 2분기가 나왔어요. 근데 2024년도 2분기를 한번 뜯어보니까 2024년도 2분기에 여전히 2021년도에 물량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요게 거의 한 30%나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물량이 그래도 한 50% 이상이 되니까 5, 60% 이상 되니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던 겁니다. 자, 2024년 올해 하반기는요. 2021년 물량이 거의 없어지겠죠. 자, 없어지면서 보시면은 2024년도에 보면은 이 빈티지를 한번 볼게요. 빈티지라고 하면 언제 수주받은 옛날에 이제 수주받은 연도에 따라서 매출 인식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이제 나타낸 표인데요. 올해 보면 2024년을 보면요. 2020년 물량이 세척 정도 있어요. 이거는 거의 이제 상반기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2021년입니다. 2021년 물량이 32척. 근데 우리가 2021년 아까 봤죠?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다 여기 저점이었습니다. 안 좋았어요. 네.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막 성과들이 오르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때 왜 받았죠? 팬데믹 때 수주를 하나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도쿠가 놀고 근로자들, 우리 직원들 임금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가 수주를 막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전부 다 적자 그 수주가 됐던 거고, 요게 이제 재작년에 이익을 갉아먹었다. 그래서 적자가 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2024년도에 여전히 2021년에 저가 수주 물량이 32척이나 됐지만 2022년 물량 9척이 굉장히 수익성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벌써 2분기부터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좋아진 겁니다. 빨리 좋아졌고 하반기는 더 좋아지겠죠. 왜? 2022년 물량이 많이 반영될 거고, 내년도 볼까요? 내년도는 2025년도는 2021년도 물량이 3척 정도 있지만 대부분이 2022년 물량이 40척. 2022년부터 고가 선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수익성이 좋을 겁니다. 최소한 미들에서 하이 싱글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2026년. 자, 시기열을 한 2년 후, 1년 더 이상으로 하면 시기열을 좀 더 길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2026년도는 2022년 물량이 12척이 되고 2023년도에 작년에 받은 수준. 작년에는 조선사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올려받기 시작했죠. 클라스는 인덱스도 올라갔고 성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물량이 21척 되면서 26년도엔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2027년도에는 2023년도 물량이 거의 23척, 그리고 올해 받은 물량, 올해 받은 게 20척. 최근에 이제 올해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올해 수주받은 배들이 2027년도 납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27년도, 28년도 납기가 이제 채워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2027년도에 우리가 올해 받은 배들이 이때부터 이제 이제 납기가 돼서 이제 출항이 되는 겁니다. 고객한테 이제 선사들한테 인도가 되는 거죠. 인도 시점에 얼마나 마진이 좋을까요? 그죠? 올해는 선별 수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자 하반기에 이런 걱정을 오늘 하더라고요. 오늘 조선주도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어떤 분들이 야 이제 더 이상 성과도 도크도 꽉 찼는데 앞으로 수주가 슬로우한 거 아니야? 수주가 슬로우하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죠. 물론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선별수주가 시작될 거고 2028년, 29년도에 도크를 채우는 발주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엄청 급하게 엄청나게 빨리 막 수주 계약들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셀러, 소위 말하는 조선사들, 현중이든 미포든 삼호중공업이든 삼성중공업이든 지금 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고객과 협상을 하면서 지금 발주 계약을 맺겠죠. 지금 마음이 급한 거는 선사들이겠죠, 선사. 네. 지금 왜냐면 최근에 운임도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선사들의 도구가 꽉 차 있다고 하면 다른 선사들이 발주를 내면 점점 밑으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해운의 호황이 이런 호황이 해운업의 호황이 2026, 27, 28년도에도 지속된다고 하면 고민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2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하반기에도 큰 걱정 없이 실적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 거의 한 200억이나 있었는데 그 일회성 손실을 감안하고도 이 정도 서프라이즈 냈던 거고 지금 현대미포는 후판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선종이입니다. 왜 이중선체를 쓰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 그 후판 가격 인상을 계약을 다시 했어요. 낮췄습니다. 지금 조선사들이 철강사와 협상력이 유리입니다. 왜? 중국의 그 철강, 호판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국내 철강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조선사들과 낮은 가격에 후판 계약을 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후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수익성은 좋아질 거고요.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EBN에서 숨겨진 아시아 큰손 시도지핑, 네, 홍콩계 이제 선사인데요. 한중 조선소에 27억 달러를 발주했다. 이거는 지금 발주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몇 달 전 기사인데 몇 달 전 발주한 내용을 지금 기사화된 건데요. 지금 발주 나왔네 이렇게 놀라지지 마시고요. 그때 나온 기사인데 그때 나온 발주를 지금 기사화하는 건데 제가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설령 20년 이상 된 노후성 교체라는 겁니다. 자, 이 노후성 교체 사이클 제가 지난번 제가 찍은 조선업 스타디 영상에 보면 노후성 교체 사이클이라고 제가 조선업의 4대 지금 여러분들이 꼭 조선업을 봐야 될 포인트들을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노후성 교체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도지핑 같은 선사들이 지난 20년 동안 배를 교체하지 않고 20년 된 배를 계속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이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물론 이 배는 듀얼 퓨얼은 아니에요. 듀얼 퓨얼은 아니지만 하지만 새로운 배로 교체하는 게 훨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노후성 교체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요. 지금 시도지핑이 자동차 운반선 발주는 거의 20년 만에 이루어졌다. 옛날에 된 20년 된 배로 지금 PCC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네, 돌리고 있는 거고 이들 선박은 2027년도에 3척, 28년도에 4척, 29년도에 3척, 2030년에 한 척,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있는데요. 중요한 건 2030년이 지금 발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2030년 인도 배를 선박을 지금 발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세요. 2028년, 29년도에 지금 이제 14척,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3척 있잖아요. 이런 배들이 채워지면서 2030년까지 지금 인콰이어리, 네, 이 문이라고 하거든요. 선사들이 지금 조선사들한테 인콰이어리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한 셀러 마켓, 이 셀러 마켓이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셀러 마켓이라는 거. 네, 그런 측면에서 조선주가 단기 급등했지만, 너무 단기 급등했으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을 제가 매수나 매도 추천을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스타디 차원에서 한번,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왜 올랐고, 왜 이렇게 급등했고, 향후에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드린 영상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에 조선업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